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경남 창사 50주년 특집 찾아가는 뉴스데스크. 오늘은 창원에서 전해드립니다. 마산 해양신도시를 조망할 수 있는 창원 가포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찾아가는 뉴스데스크 마산 해양신도시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창원시의 최대 현안인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 허성무 시장 취임 이후 공사비 검증단과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 공익성 극대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뚜렷한 대안도 없고 이 같은 시정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상 기자입니다. 축구 경기장 81개 크기인 64만 2천 제곱미터의 인공섬 마산 해양신도시입니다. 지난 2004년 마산항 내 가포 신항 건설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 매립으로 조성됐습니다. 현재 공격률은 73% 수준입니다. 전임 시장 시절 두 차례나 민간 개발업체를 공모했지만 무산됐고 지난달 끝난 3차 공모에서도 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금융권 대출 1,244억 원의 상환이 내년 연말로 다가왔고 부지 매각이 지연될 경우 연 69억 원의 사업비 증가로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 지원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사업자 선정과는 별개로 새 시장 취임 이후 마산 해양신도시에 대한 공사비 검증과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로드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을 해서 할 것 같으면은 민간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하고 지금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시민들의 요구들을 잘 담아서 갈 것인가. 그러나 창원시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 결정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할 경우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결정하지 못한 창원시의 중요한 정책을 이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잘못돼 버리면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낼 소지가 있고 또 공익성 극대화 방안에는 공감하지만 불확실한 사업비 조달 방안과 향후 계획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로선 계력 상태인 마산 해양신도시, 창원시가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 그동안 가야 시대 유적은 대가야와 금관가야 위주로 발굴돼 왔는데요. 최근에는 아라가야의 대표 유적지 함안에서 100년 만에 최대 규모 고분이 발굴되고 의령에서도 대규모 무덤이 발견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낙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의령군 지정면의 해발 130m 고지. 돌을 쌓아 올려 만든 무덤 2개가 11자 형태로 드러나 있습니다. 9m 길이의 석실에선 다량의 토기가 출토됐습니다. 1300년 전 가야 최고 지배자급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창녕의 비아가야 그리고 고령의 대가야, 진주 고성의 소가야하고 그렇게 교류를 했던 흔적들이 유구뿐만 아니고 유물에서도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함안 마리산 고분군 중 하나인 13호 고분도 100년 만에 발굴됩니다. 직경 41m, 높이 8.1m로 가야 고분군 중 최대 규모인데 아라가야 지배층의 유골과 유물이 대거 매장됐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함안 지역과 마리산 고분군의 당시의 토목 기술의 정수로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지정한 가야 시대의 성곽과 고분은 모두 1,2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발굴이 이뤄진 곳은 30%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대가야와 금강가야 중심으로 유적이 발견돼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에 아라가야 유적이 한꺼번에 발굴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남에선 김해와 함안, 합천, 창녕, 고성 등 5개 지역의 6개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0년에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여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2021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전망입니다. 함안과 의령 등 중부 경남에 산재한 고분군의 대규모 발굴로 상대적으로 조명이 덜 됐던 아라가야의 찬란한 문화가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MBC 경남이 지난 반세기 동안 담아온 영상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2000년대 경남의 기록입니다. 함께 보시죠.
야구의 중심에 경남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모여 경남 FC를 탄생시켰습니다. 남가람 신도시, 경남 진주 혁신도시가 기공식을 갖고 본격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역풍이 불면서 불길이 등산객들을 덮쳤습니다. 개학한 지 얼마 안 돼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 한 식자재 유통업체가 납품한 초코 케이크를 먹고 발생한 건데 보건당국이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과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진주의 한 고등학교. 지난 3일부터 학생과 교직원 20여 명이 설사와 복통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증세가 심한 8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저께 점심 때는 머리 아프다가 그날 새벽에 토하고 샜어요. 보건당국은 학생들의 가건물을 채취하고 학생들이 먹은 초코 케이크를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과 통영에서도 같은 제품을 먹은 고등학교 3곳에서 학생 20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11시 반 가까이 돼서 와가지고 바로 드시겠죠? 바로 꺼내가지고 하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해동이 됐잖아요. 그 해동이 되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애들한테 바로바로 이제 배수를 했어요. 비슷한 시기 부산과 경북 등 전국 초중고등학교 17곳에서 700여 명이 식중독 의심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여 식중독균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유통과 판매를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발생 완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또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학교 급식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교육부는 추가 환자가 더 발생할 것에 대비해 학교 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김해 신공항의 신규 활주로를 기본 계획대로 V자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해시와 시민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부울경 신공항 TF팀과 국토교통부 실무진 그리고 항공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해 신공항 기본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도 단계별로 지역과 충분히 협의해가면서 내실 있게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주요 쟁점이었던 신규 활주로 방향에 대해서 V자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자형 활주로는 2016년 사전 타당성 조사 당시안으로 이착륙 항공기가 김해시 내외동 상공을 지나면서 시민들의 소음 피해 우려가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이착륙 선의 각도를 좌측 15도에서 22도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럴 경우 장류가 소음 피해 지역에 포함됩니다. 또 신규 활주로 길이는 3.2km로 논의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형 항공기인 A380의 최대 활주로 이용 거리가 3.2km인 만큼 중장거리 노선 운항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활주로가 짧을 경우 항공기 출력이 높아 더 큰 소음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4km와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김해 신공항 반대 시민단체들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다며 지역 의견을 무시한 중간 보고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앞으로의 반대 대책에 위해서는 단식 투쟁 등 그보다 더한 투쟁을 해서라도 이번 중간 보고 이후 김해 신공항 건설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창원 세계사격 선수권 대회 출전한 사격 환제 진종호가 또 일을 냈습니다. 남자 10m 공기권총에서 막판 대역전극을 펼치며 극적인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나 북한 김성국 선수는 아쉽게 결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단체전 금메달을 확정하고 치러진 남자 10m 공기권총 개인 결선. 진종호는 1라운드에서 8명 중 6위에 그쳤고 1위인 러시아 체르누소프와 점수차가 6점 가까이 벌어집니다.
Well, at the end of the second series of 5 shots, it is still Jelena Osov who's leading, the Russian leading by 3.6. 반격은 2발씩 쏴서 최하위가 탈락하는 2라운드부터 시작됩니다. 진종우는 18번째부터 7발 연속 10점대를 넘겼고 당황한 체르노소프가 연속 9점대를 쏘면서 격차를 줄였습니다. 마지막 발에서 동점을 만든 진종우는 결국 연장전인 슛오프 끝에 극적인 금메달을 따냅니다. Ladies and gentlemen, he's defended the World Championship. Can you believe it? He's defended the World Championship. He's the only shooter so far to defend his title from 4 years ago.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사상 처음으로 10m 공기권총 2회 연속 우승이자 진종호의 5번째 세계 선수권 대회 금메달. 지난 아시안 게임의 불운과 부진으로 맘고생이 컸던 진종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시안 게임 가서 장염도 걸리고 기계 고장도 걸리고 해서 운이 너무 없었나 했었는데. 본선에서 함께 경기를 치른 북한 김성국 선수가 결선 진출에 실패했지만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관심이 많다 보면 또 경기하는데 집중도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다음 국제대회 때는 좋은 성적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남자 10m 공기권총에서 기대했던 남북 간의 대결은 무산됐지만 진종호 선수가 극적인 금메달을 따내면서 황제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찾아가는 뉴스데스크, 지금까지 마산해양신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창원 가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MBC 경남 뉴스 스튜디오에서 김혜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MBC 경남 뉴스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를 꺼내들면서 경상남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지역 추가 이전 대상을 122개로 거론한 가운데 경상남도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현황 파악에 나서는 한편 진주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과 함께 경남 경제와 관련 있는 기관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공기관과 연구단체는 15개 정도로 추산되며 문승욱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경상남도는 밝혔습니다. 창원시 도심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진해 충무지구와 마산 구암지구 두 곳에 앞으로 5년간 4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창원 충무지구는 지역 상권을 살려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고 마산 구암지구는 아이와 청소년, 노인이 두루두루 행복한 동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람 중심의 도시 재생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겠다고 창원시는 밝혔습니다. 진주시가 경상남도의 예산을 지원받고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서 2년 연속 탈락한 것과 관련해 진주시의회가 준비 부족을 질타했습니다. 어제 열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현욱 의원은 원도심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 사업에서 탈락해 활성화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으며 서은혜 의원은 형식적이고 행정이 원하는 방식인 용역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3.15 정신 계승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허성무 시장이 시민단체 강의에서 이은상 관련 옹호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시장이 앞장서서 이미 끝난 논쟁을 재점화해서 다시 시민들을 갈등과 분열의 늪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허 시장은 지난 4일 마산 YMCA 아침논당 강의에서 이은상에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창원시가 소중한 이은상을 잃어버렸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진주시 농민회와 여성농민회가 오늘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마트팜밸리 사업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시설 원예는 이미 포화 상태인 데다 농산물 가격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농업 보조금만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며 예산 대비 기대 효과가 없는 스마트팜밸리 사업을 포기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가 소득 보장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노동자 연맹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노동자 연령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최저임금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자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등이 개항 논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경남도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은 청소년의 노동권을 추락시킴과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최저임금 개정안보다 한국식 아동 청소년 사회보장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단체인 경남환경운동연합이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군 창선면 동대만에 추진 중인 태양광 설치 사업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지 답사 때 멸종위기종인 붉은발 말똥개 서식이 여럿 확인됐다며 갯벌에다 잘피군락지인 동대만을 파괴하는 태양광 설치 사업을 백지화하고 김경수 도지사는 경상남도 습지 보전 정책을 살려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이 노동자 질식 사고로 4명이 사상한 진주 시내 아파트 신축 현장에 대해 전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안전보건공단과 유관기관 등이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현장 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사 관련자와 사업주를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